체스터턴 정통 오늘 62강 하겠습니다. 제 8장으로 왔습니다. 많이 했죠? 2장 남았습니다. 9장까지 있어요. 8장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정통 신앙의 로맨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맨스라는 단어가 이런 심각한 내용을 다루는 글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데 체스터턴의 글쓰기가 하도 특이해서 이렇게 나와도 뭐 이상하지가 않네요. 정통신앙의 로맨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통신앙이야말로 인간 삶을 가장 다이나믹하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로맨스라고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 로맨스라는 단어를 그 일상에서 내로남불 이렇게 사용하죠. 나에게는 로맨스고 너에게는 내로남불, 남에게는 불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불륜이 될 수도 있고 로맨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 정치에서도 뭐 저게 남발될 정도로 아무데나 갖다 붙여 쓰고 있습니다. 로맨스는 그러니까 달콤하잖아요. 근데 거기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정통신앙은 그냥 건전한 거, 뭐 좋기만 한 거, 편안한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파괴적인 거죠.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는 좀 조어죠 이게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걸 텐데 그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지만 특별한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다이나믹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와 비교되는 이야기도 요 8장에 제법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걸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만인 유독히 그 모순적인 딜레마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삶을 살려낸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이 첼스터턴의 글이 뭐 앞에 여러 번 반복했듯이 풍자적이고요. 또 그 당시 시사라고 할 수 있나? 그 당시 그 독설가들과의 논쟁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다 막 이렇게 섞여 있어갖고 근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란스럽기도 하고 또 화려하기도 하고 그 마치 그 이런 것 같아요. 그 무협 소설에서 어떤 정파에 속하지 않은 사파라고 하나 검객이 있잖아요.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데 이, 아, 많은 다른 검객들을 쓰러뜨리는 거죠. 멋지죠. 네, 사파라고 말하긴 그렇지. 자기 자신이 정통이라고 말하니까 예, 정통 맞습니다. 근데 그의 글쓰기가 신학적인
과학적인 전통 그거하고 조금 이제 벗어나 있어서 이렇게 사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책 전체의 그 차례에서 다시 한번 요 8장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쭉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변호하며, 다른 모든 것을 변호하며, 이 변호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살인범이 살인범이 아니다. 무죄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변호하는 변호사 같습니다. 이제 위치가 이제 그거보다 더 하죠. 이게 정통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변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통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 있어요. 그 내용이요. 그걸 아주 화려한 필치로 저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 서론에서 자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걸 다루고 있어요. 오늘 아마 그 부분도 좀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로맨스라는 단어가 잘 설명되어 있었어요. 단어가 아니라 개념이죠. 저 사람이 왜 이제 8장에 정통신앙이 로맨스라고 타이틀을 붙였는지를 그 1장 그 대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장 미치광이 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철학 그런 것들이 미치광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실제로 미쳤다는 게 아니라 작은 그 자기의 전문 영역으로 이 세계를 다 재단하려고 하니까 그건 미친 거죠. 이게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생각의 자살 3장이에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철학, 뭐 사회운동,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못하게 한다. 우리의 상상력을 막아놓는다. 그 얘기합니다. 그게 이 8장 정통신앙의 로맨스하고 된 건데요. 그리고 전체 이 사람이 여기서 피력하려고 하는 내용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 요정의 나라 4장에 나왔나요? 그 어릴 때 동화책을 자기 보모에게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때 세계관이 벌써 형성됐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동화 나라가 오히려 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당대 농객들보다 훨씬 실질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세계 깃발. 저희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탐험가처럼 가서 깃발을 꼽았는데 거기 이미 깃발이 있더라. 기독교가 이미 저희가 그렇게 현대 사상가들과 투쟁해서 얻은 신세계라고 보았던 게 이미 기독교 안에 있더라. 2000년 전에 있었던 데다. 이렇게 자기가 좀 모양 우습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의 깃발, 기독교의 역설, 뭐 역설, 뭐 이게 다 연관되는 거죠. 로맨스도 사실은 역설입니다. 그 위험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 기독교 역설이라고 하는 이제 6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갑자기 설명하기 힘드네요. 근데 전체 흐름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원한 혁명. 기독교만이 세계를 개혁할 수 있다. 영원한 혁명이 가능하다.
기독교에서만 얘기합니다. 그 핵심 개념이 원죄예요. 음, 그 계몽주의는 원죄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칼 막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무산자 계급이 오게 되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고 하는데 그 허상인 거죠. 인간이 다 죄인인데 거기서 가능성을 찾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혁명이 가능하다. 이게 옳은 말입니다. 뭐 진보 보수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인간이거든요. 그 안에 계속 자기 모순, 자기 열정, 자기 연민, 자기 숭배가 다 있어요. 진보적인 사람들 다 자기 욕망이 강합니다. 세계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인간의 휴머니즘이나 동지애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둘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제 8장까지 왔습니다. 정통신앙의 로맨스예요. 이제 할 얘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쭉 지나오면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이 글에서 이 사람의 사상 흐름에서 요 정통에서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동화의 세계, 저 사장의 요정의 나라라고 하는데 상상력입니다. 초월적인 거죠. 오늘 8장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역사 내재가 아니라 역사 초월. 그러니까 물리학, 뭐 사회과학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그것으로 세계를 설명할 수 없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 아, 그 동화 요정의 나라 얘기했는데 그 동화나 요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리키는 바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더 큰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뻔한 표현인데 이게 뻔한 게 아니에요. 그 물리학도 양자역학이 있기 전에는 양자라는 걸 저는 몰랐잖아요. 그 다음에 알게 되잖아요. 큰, 그 미시의 세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의 세계가 다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100만 개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알고 있어 봤자 더 어떤 세계가 있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그 체스터턴은 동화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상상력이죠. 이게 마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게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성경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볼 때는. 또 하나는 정통교리입니다. 그 중에 이 책에 관통하는 교리는 원주예요. 이 원주의 교리를 체스터턴이 왜 이렇게 끌어들였냐. 그 당시에 그 원주의 교리가 가장 강력하게 비난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건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에게 기독교의 원주의 교리가 비난받았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니체 같은 사람들이죠. 뭐 두루두루
그 당시에는 다 그랬습니다. 계몽주의, 근대주의는 다 그 기독교의 원죄론을, 사실 뭐 원죄라는 단어가 개념이 딱 떨어지게 기독교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오늘 본문은 다 읽지 못했어요. 시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 제일 처음 그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어거스틴인데, 그 원죄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뭐 별별 일 없어.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고, 또 죄의 숙명주의에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 어, 인간의 자기 숭배, 자기 연민이 아주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누가 그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분적으로만 죄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가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화의 상상력, 또 하나는 원죄교리. 예, 이걸 근거로 해서 당시 예, 사상가들, 농객들, 그리고 사회 운동가들, 예,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하찮게 생각하는 어,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들고 저 사람이 예, 싸우는 거죠. 아주 과격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지나치다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8장에도 어, 좀 너무하는 것 같네. 이게 오해할 수도 있네. 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뭐 불교에 대한 이야기, 그 타종교에 대한 거, 저 사람이 뭐 불교를 알면 얼마나 알아서 저렇게 불교는 수준이 좀 낮고 기독교만이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하나. 뭐 저도 그 기본적인 저 방향에 동의하긴 하지만 타종교를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주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이 종교 사학파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스터턴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저 사람의 글도 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면 왜 이렇게 어,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어떤 자기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한다기보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패널로 나온 거예요. 패널로 나와서 막 주고받고 과격하게 언쟁하는 그 그러한 자리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장 정통신앙의 로맨스인데 요거는 앞에서 이제 얘기했죠. 내로남불 곧 꼭 생각하시면 딱 들어 맞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다이나믹하게 살린다는 겁니다. 예, 그게 6장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역설, 어? 기독교의 역설, 뭐 이거하고도 연관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차례는 제가 집어넣겠어요. 보자. 요거 완전히 지워버리겠습니다. 정통신앙의 로맨스입니다. 여기 앞부분에는 어, 아이, 뭐 읽을 필요도 없겠다 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읽을 필요가 없다기보다도 그 체스터턴에 살던 시대에 그 서로 논쟁하는 사람들끼리 통할 수 있는 어,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로맨스라는 단어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정통신앙의 로맨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정통신앙과 로맨스는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근데 저거는 로맨스는 좀 낭만, 아주 달콤한 것, 감미로운 것, 뭐 그런 거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체스터턴이 저 단어를 쓴 건 위험한 걸 포함한 겁니다. 정통신앙의 아, 위험성? 아, 위험성 하면 안 되는데 위험하지만 우리를 살 우리를 다이내믹하게 살게 하는 근원적인 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이 책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로맨스, 기독교를 로맨스 관점에서 보려고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앞쪽으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제 1장에 나와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기 정통신앙의 로맨스. 요거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다른 걸로 다 하나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미지 해서 30 보자. 35쪽, 35쪽, 36쪽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35쪽 붙어 있는데 그 이미지 파일에 그 나오지 않아서 그냥 37쪽으로 넘어가요. 자, 35쪽 여러 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35쪽이에요. 35쪽 여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종종 이런 로맨스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곤 했다. 요트를 타는 어떤 잉글랜드인이 항해를 시작했다가 경로를 약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잉글랜드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남쪽 바다의 새로운 섬으로 착각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나는 이 멋진 작품을 쓰기에는 너무나 바쁘거나 게으르니 차라리 이 기회에 그것을 철학적 예화로 드는 게 나을 것 같다. 로맨스, 이렇게 남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트를 타고 항해하니까 위험하잖아요. 새로운 걸 발견했잖아요. 짜릿하지 않습니까? 위험하기도 했지만 즐겁잖아요. 그런 거를 쓰고 싶은데 그런 어떤 소설 같은 거를 쓰고 싶은데 그 로맨스라고 하는 단어에 소설이라고 하는 그 어원적으로 볼 때 그 낱말을 풀이하면 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근데 그 소설을 쓰지 않고 기독교를 그 방식으로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6조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어느 면에서는 이 책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 깜짝 놀라는 동시에 그 안에서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어, 로맨스 느낌이라는 겁니다. 로맨스. 깜짝 놀라는 동시에 그 안에서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다리가 많은 시민들과 괴상하게 생긴 오랜 램프들이 있는 이 이상 야릇한 우주촌이 어떻게 우리에게 짜릿한 매력을 주는 동시에 고향 같은 편안함과 자부심도 줄 수 있을까? 저는 앞에서 그 내로남불 이야기에다가 저 위험성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뜻보다는 짜릿한 매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낫군요. 이 사람이 생각한 로맨스에는 저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계를 짜릿한 매력으로 느끼면서 동시에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7쪽으로 한 번 더 넘어가서요. 거기도 또 로맨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7쪽. 어떤 신앙이나 철학을 놓고 어느 관점에서 보든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은 이보다 더 큰 책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과업이다. 그래서 한 가지 논중의 경로를 밟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서 나는 그 경로를 밟으려고 한다. 음, 참이라고 입증하는 게 진리론이거든요. 무엇이 진리인가? 뭐 그렇게 어, 접근하려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 그 하여튼 그 논증의 경로 이렇게 간략하게 참땡이라고 하는 그 논증을 따라가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무엇인가 여기서 그 뼈대만 이렇게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 나는 이중적인 영적 필요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내 신앙을 설명할 것이다. 이중적인 필요란 낯익은 것과 낯선 것을 혼합시킬 필요를 일컫는다. 이분의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동화 이야기도 나왔죠. 그 북유럽의 날씨, 그들의 신화, 그들의 고대 서사시,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녹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유럽은 또 달라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음습하죠. 어둡죠. 날씨도 거기는 그렇잖아요.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으로 가면 뭐 겨울철에 거의 이제 해가 뜨는 시간이 아주 짧죠. 춥고요. 예, 그들만의 신화 그리고 옛날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탈리아나 그리스 문명에서 나온 거하고는 또 색깔이 달라요. 영국 사람들에게 영국 사람 작가들에게 그런 어, 북유럽의 정서가 묻어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스터턴, 그 영향을 받은 C.S. 루이스, 또 그의 또 영향을 받은 등등 이름 기억나는데 뭐 와, 반지의 제왕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북유럽의 어, 신화와 연결되죠. 그리고 영국이고 뭐예요? 그 소년들이 소년들이 마술 부리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낯선 것, 낯익은 것과 낯선 것을 혼합시키는 필요성을 느낀다. 기독교 세계는 그것에 로맨스라는 이름을 적절히 붙여줬다. 이게 기독교 세계에 이 이름을 누가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언어 구사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로맨스라는 단어 자체에 신비로움과 로마라는 옛 뜻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로맨스라는 뜻을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갔습니다. 예, 그 38쪽에도 나오는데 로맨틱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로맨틱한 삶은 이 세계를 경이로움과 경이로운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환영받는 느낌을 받는 거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8쪽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멋진 땅에서 단지 편안하게만 느낄 게 아니라 행복해질 필요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 신조가 이룩한 업적이다. 이 책이 앞부분에서 요 이야기라고 오늘 8장 8장에서 다시 로맨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를 로맨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경이롭게 경험하는 것과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 이걸 같이 준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은 어림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62강 제목만 설명하고 마쳤습니다. 이, 예,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